증명이 뭐야? 아, 내용 증명? 말 그대로 내용을 증명하는 거지? 에이, 좀 더 자세하게. 에이. 내가 만약에 상대방한테 어떤 의사표시를 했어. 그런데 나중에 그게 어떤 얘기를 했는지가 분쟁이 생겨서 중요한 문제가 돼. 그러면 사실 말을 할 때는 말한 사람하고 들은 사람만 알잖아. 근데 제3자가 나서서 당신이 그때 이러이러한 말을 했어요 라고 증명을 하면 좋겠지. 어떤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게 내용 증명이야. 그래서 내가 말한 내용을 갖다가 서면으로 보내고 그걸 우체국에 보관을 시켜서 증거로 남기지. 이게 내용 증명이야. 그러면 내용 증명은 어떤 방식으로 보내야 돼?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3장을 써서 우체국에 갖고 가. 내용 증명 보내러 왔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이 3개가 한 세트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옛날에 이제 3개를 나란히 놓고 도장을 꽝 찍었다. 근데 지금은 아빈이라고 그래서 이제 구멍을 빵 뚫어줘. 그리고 하나는 그 상대방한테 보내고 하나는 나한테 줘. 그리고 하나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있지. 만약에 거꾸로 내가 내용 증명을 받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 답장을 해야 되나? 아니 꼭 답장해야 되는 건 아니야. 사람들이 내용 증명이라면 뭔가 대단한 법적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 우리나라는 원래 의사표시 도달주의라고 해서 어떠한 날에 내가 이러이러한 내용을 상대방한테 얘기를 했고 그게 도달이 됐으면 내 의사표시가 그대로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 근데 받은 사람이 반드시 그것을 답변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야. 그리고 내가 침묵을 하고 있다고 해서 상대방이 한 주장이나 얘기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뜻도 아니야. 하지만 때로는 어떤 사실관계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 그 사실관계를 명확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 말은 이게 틀리잖아요 라고 해서 반박을 해서 이렇게 보내야 할 때도 있어. 그리고 또 때로는 답변을 보내야 되는 경우도 있어. 어떤 경우냐 하면 그래서 상대방이 상속 한정 승인을 했어. 그래갖고 채권 신고를 하라고 나한테 보냈어. 내가 채권자야. 근데 그게 기한이 정해져 있거든. 내가 돌아가신 피상속인한테 받을 채권이 얼마예요 라고 반드시 신고를 해야 돼.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답변을 보내야지. 그건 되게 중요한 문제야. 근데 이제 요즘에는 카톡이나 문자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카톡이나 문자를 해도 내 의견이, 내 의사가 상대방한테 도달됐는지 안 됐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는 반드시 뭐 내용 증명을 보낼 필요까지는 없을 수도 있지. 그러면은 반드시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있지. 뭐 채권 양도를 했다. 내가 갖고 있는 채권을 이 사람한테 양도를 했다. 그러면 채무자한테 통지해야 되거든. 그럴 때 법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서 통지하라고 되어 있어.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내용 증명이야. 그래서 보낸 날짜가 딱 확정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는 채무자가 그걸 받는 순간 내 채무 이 사람 원래 A한테서부터 B로 넘어갔으니까 B한테 갚아야 되는 걸 알게 되는 거지. 이럴 경우는 반드시 내용 증명을 보내야 되는 거야.